지난 4일 금요일 대망의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막이 올랐습니다. 올림픽은 4년에 한 번 세계화합의 꿈을 담아 개최하는 국제경기 대회인데요. 이번 대회의 슬로건은 함께하는 미래로 91개의 나라 총 2,900여 명의 선수가 출전해 7개 종목 109개의 금메달을 두고 실력을 겨루게 됩니다. 개막식은 한국 시간으로 밤 9시, 앞서 2008 베이징 하계올림픽 개막식이 열렸던 베이징 국립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로써 중국 베이징은 전 세계를 통틀어 동계, 하계올림픽을 모두 개최한 최초의 도시가 됐네요. 이번 베이징 올림픽을 두고 호시국인 만큼 국제경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는데요. 실제로 지난 1월 개막식이 열릴 베이징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마구잡이로 속출되기도 했습니다. 개막 전부터 말도 많고 탈도 참 많았죠. 지난 2020 도쿄올림픽이 사실상 무관중 대회로 열린 것처럼 이번 베이징 올림픽 역시 일반 관람권을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선수와 관계자 간의 동선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하죠. 여기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요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 등 많은 국가가 중국 신장 위구르 인권 탄압과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선수단만을 파견하고 정부 대표는 보내지 않겠다고 통보했었는데요. 올림픽 열기가 예전만 못하더라도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가 각 나라를 대표한다는 것만큼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스키점프와 아이스하키를 제외한 13개 종목에 63명의 선수가 출전했는데요. 특히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을 중점으로 금메달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020 도쿄올림픽에서 극성 맞은 한국 내리기에 호되게 당한 적이 있었죠. 일본이 도쿄올림픽 선수촌에서 대한민국 선수단 숙소에 걸린 이순신 현수막을 트집 잡은 데 이어 범 내려온다는 현수막에 또다시 문제를 제기했던 사건인데요. 눈에 가시라도 되는 마냥 일본의 무자비한 한국 내리기가 우리 선수들의 발목을 잡고 늘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도 중국의 한국 내리기가 재현될 것이라는 불길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 팀 코리아 숙소에는 창문에 태극기는 걸려 있으나 다른 현수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빙판 위에 심상치 않은 기운을 뽐내는 여러 마리의 범이 등장했죠. 쇼트트랙 선수들은 헬멧 안에 자신의 정체성과 의지를 드러낸 듯 보입니다. 일본 쇼트트랙 대표팀의 시온 카미나가는 일장기와 벚꽃이 그려진 헬멧을 썼고 중국팀의 기술 코치가 된 안현수에겐 노 페인 노 게인이라는 고통 없이는 얻는 게 없다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죠. 그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헬멧이 있었는데요. 바로 우리 쇼트트랙 국가대표팀의 헬멧입니다. 헬멧 정면에 붉은색 범으로 보이는 도깨비 문양이 아주 빼곡하게 그려져 있네요. 합을 맞추며 훈련에 임하는 우리 대표팀의 헬멧 문양이 여러 마리의 범을 연상시켰습니다. 우리 선수들의 절대로 지지 않겠다는 투지와 열정을 상징하는 듯 보였죠. 자국에서 펼쳐지는 대회인 만큼 좋은 성적을 기대하는 듯한 중국의 견제는 상당했습니다.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 선두에 유독 눈이 가는 2명의 한국인이 있었는데요. 바로 김선태 총감독과 안현수. 두 사람이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을 진두지휘했습니다. 중국은 2018 평창 올림픽에서 한국 쇼트트랙을 지휘했던 김선태 감독을 선임하고 쇼트트랙의 레전드라고 불리는 안현수까지 기술 코치로 영입하는 등 이번 대회에 제법 이를 갈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안현수를 향해 기회주의자라고 비판하고 있죠.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 3관왕 출신으로 러시아로 귀화한 그의 러시아 이름은 빅토르 안입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그는 가장 뜨거운 감자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한국인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로 부임하면서 한국과 러시아, 중국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는 존재가 됐죠. 그는 한국에서 그야말로 쇼트트랙의 황제로 군림했었습니다. 주니어 시절부터 각종 대회에 나가 상을 휩쓸었고 2006 토리노 동계올림픽에서는 남자 1000m와 1500m를 포함해 금메달 3개, 동메달 1개를 싹쓸이하면서 자타공인 1인자로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 무릎 부상으로 주춤한 빅토르 안은 훈련 부족과 기량 저하의 문제로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출전권을 놓치게 됩니다. 이후 소속팀 성남시청 해체와 빙산계 파벌 논란 등의 문제로 2011년 돌연 러시아로 귀화해 태극마크와 작별했죠. 조국을 떠난 그는 러시아에서 다시 승승장구하는 듯 보였습니다. 2013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
동메달 1개를 휩쓸며 역사상 최다 금메달리스트라는 영광을 안으며 말이죠. 하지만 어렵게 재기한 빅토르아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러시아의 조직적 도핑 스캔들로 연루돼 대회를 뛰지 못했고 지난해 4월 현역에서 은퇴한 뒤 중국의 러브콜을 받고 지도자로 부임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러시아로 떠난 뒤 중국까지 도달한 빅토르안. 무엇보다 쇼트트랙의 최대 라이벌로 꼽히는 중국의 코치로 일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도 주목받기 충분했습니다. 연신 우리나라 취재진의 공식적인 인터뷰를 거절하는 그이지만 과거 그의 팬과 한국의 취재진은 빙판 위 안현수, 빅토르안의 일거수일투족을 체크하기 바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안방에서 열리는 대회인 만큼 성공적인 성과를 가져가고 싶을 겁니다. 그랬기에 그렇게도 한국 타도를 외치며 기를 쓰고 한국인 지도자를 대거 영입했겠죠. 쇼트트랙은 중국 내에서도 인기 좋은 종목으로 꼽힙니다. 그래서 타 분야보다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과 국민적 관심이 더 뜨거운데요. 빙판 위에서도 대륙의 스케일은 남달랐습니다. 중국 대표팀이 훈련하는 모습을 보면 빙판 위에만 총 7명의 코칭 스태프가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훈련 영상을 촬영하고 분석하는 분석관까지 포함하면 총 10여 명의 코칭 스태프가 중국팀과 함께하고 있는 건데요. 반면 우리나라는 이번 대회에 단 4명의 코치만 동행했고 감독을 뽑지 못해 이영석 선임 코치가 팀을 총지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건 역시 메달의 개수죠. 우리가 그들보다 메달을 따본 경험이 더 많다는 건 가려지지 않는 사실이니까요. 실력만 놓고 봤을 땐 메달권에 충분히 진입할 수 있는 베테랑이지만 자신감 넘치는 우리 대표팀에게도 한 가지 고충이 있었습니다. 곽은기는 중국의 홈터세를 강하게 경계해야 한다고 조심스레 말했는데요. 선수들이 중국에 대한 의식을 많이 한다. 중국의 홈터세는 지난해 10월 1차 국제빙상경기연맹 월드컵 때 이미 경험했다. 바람만 스쳐도 실격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눌 정도로 판정에 대해 예민하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4년 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자국 선수에 유독 높은 점수를 주며 편파 판정을 일삼던 중국 심판이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에도 참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올림픽 관련 매체 외신들은 지난달 31일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편파 판정을 내린 2명의 중국 심판 가운데 1명이 자격 정지 징계에서 해제돼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테크니컬 컨트롤러로 참가하게 됐다고 보도했는데요. 당시 피해를 봤던 캐나다 선수가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페어 종목에서 동메달을 따낸 선수 가운데 1명인 레건 더하멜은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중국 심판은 단순히 자격 정지 징계로만 끝나선 안 됐다. 특히 황펑은 징계가 끝난 뒤 베이징 대회를 위해 일할 기회를 얻었다면서 자국 선수들에게 편파 판정을 일삼은 중국 심판을 환영할 수 없다고 비난했죠. 그리고 지난 금요일 쇼트트랙 2000m 혼성 계주 경기에서 우려가 현실이 되는 장면이 연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날 우승 후보국으로 꼽히던 중국이 상대적으로 약체로 분류되던 헝가리와 미국 등에 밀려 경기 내내 선두로 치고 나오지 못하는 의외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끝내 4위 꼴찌로 결승선을 통과해 이 종목 올림픽 초대 챔피언에 오르겠다는 중국의 꿈이 허무하게 깨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직후 10여 분간의 비디오 판독 결과가 반전을 낳았죠. 1위 헝가리에 이어 2위와 3위에 올랐던 미국, 러시아가 상대 방해란 이유로 페널티를 받고 실격 처리됐기 때문입니다. 이때 진로 방해를 받은 선수는 모두 중국팀이었죠. 또 경기 도중 중국 선수 간의 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계속해서 경기가 진행된 점이 화두가 됐는데요. 교대할 때 터치하지 않으면 실격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겁니다. 총 18번 트랙을 도는 에이스 초반부였던 5바퀴째에서 중국 주자로 나선 런즈웨이는 선행 주자인 장휘팅의 터치 없이 그대로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러시아 선수와의 신체 접촉을 장휘팅의 터치로 착각했던 거죠. 빙상 전문가들 역시 모두 전례 없는 일이라며 의아함을 드러냈고 국제빙상연맹의 한 국제심판은 이해할 수 없는 판정이라며 중국에 특혜를 준 것 같다 라고 밝혔습니다. 마치 육상 계주 경기에서 바통 없이 달리고도 기록을 인정받은 꼴이니까요. 중국은 혼성 계주 금메달을 딴 순간 감독과 코치 모두가 환호하며 극적인 우승을 만끽했습니다. 안방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 한국 DNA를 이식한 결과인 걸까요? 편파 판정의 성공작인 걸까요?
명백하게 터치하지 않았는데도 결승에 올라 금메달을 목에 건 중국 대표팀. 판정 논란 속에 첫 종목부터 금메달을 가져가면서 우리와의 메달 경쟁이 더 치열해진 상황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걸림돌이 우리 대표팀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지만 용감무쌍한 범의 기세를 몰아 거침없는 승리로 중국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길 기대합니다.